육아 경력 19개월 차로 아이 관련 용품 이것저것 써보다 보니 어떤 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정도는 되었는데요. 육아 경험 없을 때는 예쁘고 보기 좋은 걸 선호하는데 경험상 이런 건 실용적이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짧아 이런 선물은 말짱 도루묵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첫바따로 아이를 낳으면 가장 많이 받는 게 베넷 저고리와 신발인데 이런 건 아이 낳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기도 하고 식물마냥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착용 횟수가 진심 손에 꼽힙니다. 이왕이면 오래 쓰면서 기억하면 좋잖아요. 집들이 선물보다 까다로운 게 바로 이 육아 관련 선물인데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알차게 물고 뜯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추려봤으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넘버 1 브라운 체온계. 가벼운 금액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물하는 관계라면 선물 전 준비해둔 체온계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이일 텐데요. 만약 체온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 땡 잡은 거라 보면 됩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감기를 달고 살아서 체온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아마 몇 년 동안은 오지게 사용하면서 선물해준 이가 떠오를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 선물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기 있는 집 특성상 집안이 개판 5분 전이라 찾고자 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체온계가 있던 자리 없으면 진심 개빡돕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계 고장나면 지읒대는 거라 여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까지 푸근해지기 때문이에요. 아기 때는 미세한 열 변화도 중요해서 외부 환경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쉬운 비접촉 방식보다는 귀에 꽂고 측정하는 적외선 체온계 방식이 좋은데 이게 바로 적외선 방식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나이대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서 나이대에 맞는 체온 범위에 맞춰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사타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은 개월수에 따라 정상 체온이 달라서 이 옵션이 없어지면 매번 연령별 정상 체온을 검색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합니다. 넘버 2 튤립 사운드북. 이건 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심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장난감 중 하나라 정말 강추해요. 아이가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시기에는 손잡이가 있어 잡고 놀기 좋고 사운드에 환장하는 시기부터는 동요를 들으면서 물어뜯기에도 딱 좋아요. 그리고 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책을 읽어주며 동요를 들을 수 있어서 감히 갓오브갓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10개 가까이 될 만큼 다양해서 선물 시에 겹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이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압도적인 리뷰 숫자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얼마나 필수템인지를 보여줍니다. 소리가 나는 비슷한 제품군으로 건즈사의 까꿍 인형과 뽀로로 펜이 있는데 이 코끼리 인형은 본격 목 운동 시작하는 터미타임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애착 인형급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서 뽕 뽑기 직전이에요. 까꿍 인형은 양쪽 발에 버튼이 있어 이걸 누르면 노래와 함께 귀를 펄럭이며 엄마 아빠 대신 까꿍 놀이를 대신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집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아이템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 색상으로 나름 인테리어 친화적인 제품이라 좋습니다. 다만 이런 동물 인형 선물해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에 따라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건 부모조차 예측 불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뽀로로 펜 또한 아기가 어릴 때는 노래를 틀어 관심을 끌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책을 펜으로 누르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꽤나 오랜 기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는 제품들 단점으론 아이들 특성상 하나에 빠져버리면 며칠 내내 하나만 조지게 되는데 BGM을 종일 틀어놔서 피로감이 몰려와요. 더 최악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서라운드로 조질 때인데 진심 머리가 개 아픕니다. 넘버 3 리틀 클라우드 스피너. 이건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튤립 사운드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이 역시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고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손목 스냅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빠 얼굴은 물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스냅을 시전합니다. 유모차나 차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와 같이 아이가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난감을 쥐어주는데 이 스냅 스킬 때문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주다 보면 볼 일을 하나도 못 봐요. 그리고 아기가 돌쯤 되면 바퀴같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에 환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돌아가는 스피너라 아이가 매우 좋아합니다. 아래쪽에 흡착판이 있어 제 아무리 스냅을 가격해도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붙일 수 있다는 점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렇게 집안 창문에 붙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 아이 목욕할 때, 밥 먹을 때, 유모차 탈 때 등등 여러가지 기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오지게 사용하다 보면 흡착판의 수명이 닳아버려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넘버 4 와이업 휴대용 유모차.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대부분의 오빠들이 아이는 처음이라 아이를 끔찍이 생각하는 마음에 첫 유모차를 겁나 좋고 튼튼한 거로 구매하는데요. 당연히 차체가 큰 만큼 잘 흔들리지도 않고 아이의 승차감 또한 좋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 무게와 크기죠. 아이가 생기고 1년 정도는 빌라에서 살았는데 외출할 때마다 계단으로 이거 들고 오르내리면 진심 개빡 돌고 트렁크에 실을 때도 살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에도 저 같은 짠돌이 아빠라면 이악 물고 버티며 사용하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 사용자가 엄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비행기라도 타야 할 일이 생기면 결국은 휴대용 유모차를 찾기 마련이에요. 처음 쓸 때는 기존 것보다 약한 느낌도 있어서 이거 쓰기 괜찮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데일리로 쓰고 있고 기존에 쓰던 거는 베란다에 처박혀 있죠. 이게 고작 몇 킬로 차이 나는 건데 아이는
표현하지 못해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편해집니다. 지금 쓰는 건 와이업 지니 제로 2라는 제품인데 딱히 불편함 없이 쓰고 있어요. 접고 펴는 게 원터치급으로 빠르게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3단계로 가능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등받이를 세우면 위쪽에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아이한테 필요한 각종 짐들을 올려둘 수 있다는 점이 해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부피가 큰 물건들도 넣을 수 있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게 이해가 돼버렸잖냐. 넘버 5 주다르 매트. 이건 상대방의 집 구조를 조금 알고 있어야 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일 때나 줄 수 있는 선물인데요. 매트 필요성이야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근데 매트 하면 선물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갬성용 제품이라 선물용으로도 제격이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인테리어 효과인데 무광의 고급스러운 컬러감의 제품이라 와이프들이 딱 좋아할 만합니다. 판도 널찍하고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모양에 맞춰 끼워주기만 하면 돼서 설치도 너무 간편하고요. 사용하면서 매트가 밀린다거나 하는 단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공간에 따라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매트 중간 부분을 빼서 사이즈를 줄여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이즈를 키웠을 수도 있죠. 아쉬운 점은 퍼즐 형태로 맞추는 제품이라 이어지는 부분에 틈이 생겨 액체를 흘리거나 했을 때 매트를 드러내서 닦아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설치하는 과정이 힘들지도 않고 감성용품 특성상 이 정도의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출산 육아 관련 선물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할 만한 선물 고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